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7762님이 비 오는 월요일입니다. 제이비가 가죽 잠바 입을 것 같아서 저도 가죽 잠바 입고 나왔어요. 이심전심이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통했나요? 오늘 안 입었는데. 7762님 땡 안 통했다고 하시네요. 네. 네, 언젠가 있겠죠 뭐. 네. 아, 또 의무감 생기네요. 추운 날에 비바람이 부는 날에는 무조건 가죽 잠바. 네. 네, 1052님 참 이거 읽어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월요일이니까 기분 좋으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사계의 브래드 피트. 네, 뭐라고요? 발음을 좀 정확하게 뭐라고요? 아, 보내주신 대로 읽는 거예요. 브래드 피트. 아, 예. 차마 양심상 정상으로 쓸 수 없었겠죠. 시사계의 브래드 피트, 제이비 비바람이 불어도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불만 있어요? 조지 클루니도 네 있었죠 옛날에. 둘이 친하다는 거 아십니까? 브래드 피트하고 조지 클루니가. 예, 아무튼 잘생긴 네. 오빠들인데. 막역한 알겠습니다. 사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통합니다. 네. 네. 리마님 안녕하세요. 저는 바쁘다고 미뤄왔던 여름 휴가를 드디어 내일 갑니다. 좋으시겠다. 매일 우리 아기들 잘 때 출근하고 잘 때 퇴근하고 아빠가 쉬는 날에는 오히려 아빠가 자는 모습만 보여줘서 서로 깨어있는 모습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비 부산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 제 주말에 군산 다녀왔는데. 아, 군산 말고 부산으로 가시나 봐요. 부산은 리마리마님. 갔다 온 다음에. 몇 군데 저기 그 유명하다는 거 먹어봤는데 또 숨어있는 맛집을 좀 찾아서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내일 가신다는데 숨어서 공유 언제 공유? 아니면 찾아서 올려주세요. 거꾸로 좀. 네. 찾아가 보게. 네, 리마리마님 오랜만에 아이들과 즐거운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김영민님은 가을비와 함께하는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제이비의 촉촉한 목소리로 시원한 뉴스 전해주세요. 네. 아,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 제가 서비스 해드립니다. 아, 물 좀 마셔야겠네. 그리고 류한철님 밤샘 일하고 아직 일하는 가운데 JB타임즈를 기다립니다. 여기는 경남 진주인데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 보내주셨고요. 오늘 외투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우산도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님 오늘 일요일이라서 편하게 삐딱선 정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화이팅. 왜 일요일일까요, 이분은? 외국이신가 보네요. 아이고, 제이비 센스 있네요. 메릴랜드에서 전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센스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아, 오탄가 했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뿔랑님이 브래드 피트가 제이비보다 형이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아, 그런가요? 뭐 제가 나이까지 챙길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따 방송 네. 끝나고. 같이 늙어가는 사이다. 그냥 그렇게 해주시죠. 네. 네, 인사는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포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의원 둘 다 민주당 소속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도시개혁 권한을 잃어버리고 예산도 수천억 줄어들고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에 농어촌 특례 입학은 불가능해진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요. 김기현 대표가 김포 출마를 통해 김포시 서울 편입이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자, 그 목소리 일부 잠깐 들어보시죠. 첫째, 교통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5호선, 9호선은 김포 북부 지역까지 연장 결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무늬만 서울은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김포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한다면 응당 서울시의 기피시설은 김포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주영 의원인데요. 이 목소리 가운데 제가 밑줄 친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왜 여기 주목하십니까? 이 한 문장이 일종의 미리 보기 기능을 선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발언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겠는데 또 하나의 발언의 주인공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 일에 했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5호선과 관련된 예타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담겠습니다. 정부가 입장을 정해 오십시오.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네.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은 고리를 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고리요? 자, 지금까지 양상을 잘 보십시오. 정부는 발을 담그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 서울 문제, 편입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오늘 김포시장을 만난다고 하던데 그건 기초 중의 기초 작업입니다. 중요한 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김포카드의 무게감을 규정을 하게 돼 있죠. 자, 민주당은 이 길목에서 예산안 반영 요구라고 하는 다기능 카드를 꺼낸 건데 그게 왜 다기능이냐? 첫째, 예산안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예산 선창을 함으로써 잃었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반영이 안 되면 그 즉시 김포 편입 카드를 진정성 없는 선거용 꼼수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아가 정부 여당 간 혼선만 보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무능 정부다 이렇게 이미지를 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장 이제 심사 들어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라라고 치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정부가 덜컥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행여 그런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예산 반영에 민주당 지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창해서 이것도 예산안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테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보험성이 있는 거죠. 보험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R&D 예산 복구와 같은 다른 예산 쟁점을 치고 나갈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거냐라고 반문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기조를 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다기능 카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데 돈이 따라갈 거냐 이게 포인트다 이 말씀이십니까? 어이구, 네, 고급진 표현 쓰셨습니다. 네, 고급진가요? 네. 촌철님들의 반응 살펴드리겠습니다. 토토로님 급하게 먹으며 체하는 법인데 정책도 시간을 두고 꼼꼼히 계획해서 진행해야지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에 진심이라면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총선 이후로 미루면 민주당은 손해라는 겁니다. 왜? 애도벌론만 엄청 올라가는데 뭐냐면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린다라는 것이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안 카드를 꺼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나라사랑님, 근데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부가 답을 빨리 내리지 않지 않나요? 뜸을 들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대전고수님, 지금 국민은 물가, 환율, 고유가 경제 상황으로 너무 힘든데 이게 정말 중요한 정책인가요? 제발 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주세요. 라는 답답한 신경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여권은 전 국민 이전에 수도권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 문제랑 별개로요. 그 이제 민주당이 역카드로 꺼냈다고 치면 어제 김포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특위위원장이죠. 조경태 위원장에게 진심이라면 내년 총선에 김포에서 출마해서 붙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심이라면 정말로 그렇게 힘있게 추진할 거면 대표가 와서 여기 그러니까 지역구로 와라. 근데 안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표조차 안 오는 건데 무슨 무게감 있고 무슨 진정성이 있느냐. 결국 이건 한번 띄우고 마는 그냥 일회성 카드다 이렇게 규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김포 출마 자체도 고리로 걸어버리는 거죠. 할까요? 누가요? 김기현 대표가요. 제안 오면 그러니까 답해준다면서요. 혁신이가 아직 제안을 안 했나요? 그렇죠. 친윤들 어디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냐면 그 험지 출마나 이런 거 자체가 용단 아닙니까? 결단? 근데 제안 받고 결단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결단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 첫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조경태 위원장이 답을 할지 좀 지켜보고요. 또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만남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금융위원회가 어제 오후에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서 공매도 전면 금지 방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이에 앞서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 파리바 그리고 HSBC가 수개월 동안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총 560억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달 4일이었습니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국회 청원입니다. 이 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개미들의 피해가 있었고 개미들의 요구가 있었다. 뭐 이런 흐름 때문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뭐 호평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하지만 과정은 좀 복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환 금융위원장의 태도가 확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달 27일 국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을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그 발표한 거를 보면은 이제 또 아이비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걸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돼 있고 그동안 조금 제도 개선을 한 바는 있지만 다시 원점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주환 위원장 입으로 두 개의 계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실 하나, 그다음에 국회 청원 이 두 가지를 보고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이해를 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죠. 지난달 11일이었습니다. 역시 국감장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때는 단호하게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그러면 자, 지난달 11일이라고 하는 시점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계기,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와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의 국회 청원,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가,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비로소 그걸 인지하고 입장이 바뀐 것인가, 이걸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시점은 15일. 그러니까 김주환 위원장이 발언을 했던 11일로부터 4일 뒤이긴 합니다. 근데 이건 발표입니다. 그러면 이미 조사는 그 전 단계에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그런 조사 결과를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냐. 김주환 위원장은.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를 그러니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투자자들의 국회 청원 같은 경우는 4일 시작했다고 합니다. 11일이면 일주일 지난 다음입니다.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입장을 바꾼 결정적 계기 두 가지를 거론한 부분들이 그 뒤에나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간의 흐름상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으로 하면 다른 힘이 작동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뭐냐? 국민의 의원들이 연타로 공매도 금지를 계속 주장한 바가 있었다. 윤창현 의원,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등등이 계속 개별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다 뭐 문자가 나온 적도 있었죠. 결국은 이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진선님이 개미 투자자 보호라지만 국민의힘 두 의원의 문자만 생각나네요 라고 꼬집어 주셨고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김포 다음에 공매도로 포커싱이라는 문자, 송원석 예결위 간사가 장동영 원내대변인에게 보내는 문자가 지난주에 찍혔었죠. 이거를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총선용 정치적 결단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아침 뭐 신문들도 상당히 대부분의 무게를 거기에 두고 이제 분석을 했던데요. 아무튼 그것이 총선 결과로 수렴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근데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반응.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것이 우리 외환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먼저 체크를 총선 결과보다 먼저 체크를 할 건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빈센트님이 공매도 개미 눈물 막는 겁니다. 일시적보다는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최영진님은 그런데 기간이 딱 총선 지나서까지만이네요. 그러니까요. 라고 네. 꼬집어 주셨습니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부산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이 콘서트장에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뉴한 위원장을 면전에 대고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당신은 그와 대화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식이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입에 올렸다는 소식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사람들을 만나면서 움직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건 한동안 해왔다. 신당 실무 준비를 해왔다고 지금 발언을 했고요. 비명계를 그러니까 다 포함해 진보정당 계열 인사들도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일이기는 한데 주목할 점은 어떤 점인가요? 비명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에 저는 좀 주목을 했는데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비명계는 누굴까요? 이른바 지금 민주당 안에서 뭐 이제 계속 어떤 논란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가결파 의원들, 뭐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들이 집단으로 뛰쳐나가서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사전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앞서가는 가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제쳐놓고 요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선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훨씬 전에 민주당을 뛰쳐나가서 신당 만들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의원 등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비명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그림이 딱 나옵니다.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등등의 어떤 그 정치인들이 특정한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분모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그게 빅텐트가 될지 스몰 텐트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텐트의 건축주는 이준석 전 대표는 오히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존재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기획 연출로 반윤 비명 연합신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12월 27일이 지금 이준석 신당 D-Day로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신당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JB가 말한 대로 김종인 기획 연출로 반윤 비명 연합신당이 된다고 하면 여당표를 잠식할 거냐 야당표를 잠식할 거냐.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잠식을 하겠죠. 뭐호. 지금 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느 한 당은 완전히 안전하고 어느 한 당은 치명타 받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잠식을 하는데 어느 쪽을 더 잠식을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신당을 물어봤을 때 비례 위성 정당은 안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역구에 후보를 낼 거고 넓은 스펙트럼으로 가겠다고 했죠. 라고 했어요. 근데 과연 지역구 전체에 후보를 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도 봐야 되는 겁니다. 뭐 돈 문제도 있겠지만 인물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공천하는 대상 지역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제3정당의 파괴력은 거대 양당의 판세가 박빙일 때만 파괴력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원사이드하게 간다면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3정당이 상수가 아니라 그들은 변수에 불과하고 거대 양당이 창출하는 판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먼저 체크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선거제 개편 문제가 결론이 안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치는 것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물프레님이 이준석 대표는 어디로 갈까 여기에 대한 답이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TK로 가지 않을까요? 라고 했고 나루빼님은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하면 또 비례를 하실까도 궁금하네요. 제가 그 관전 포인트에서 빼놨었네. 네, 아, 이 중요한 걸 빼놓으셨어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섭섭해하시겠다. 네, 한번 네,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지요. 나루빼님이 챙겨주셨고 그럼 여기 유승민 전 대표도 같이 하는 겁니까 이 당에? 그 그림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